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문학평론가이며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유성호 교수님 모시고 외솔 선생님의 문학 세계에 들어서 그 세계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외솔 최현배 선생님, 뭐 한글 사랑 이렇게 좀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문학 활동도 굉장히 왕성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게 돼서 또 그런 면모가 있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외솔 선생님이 걸어오셨던 그 문학 활동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솔 선생님의 그 삶의 정체성이랄까 본령이랄까 이런 건 당연히 이제 한국어로 포괄되는 국어사랑이 제일 당연히 베이스가 되는 거고, 당시 우리 민족의 어떤 고유한 정형시형이었던 시조 작품을 다수 남기셨어요. 그 당시에 시조 시인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는 가람 이병기 선생이나 위당 정인보 선생이나 이런 분들, 뭐 육당 최남선까지 포함해서 한 서너 분 정도가 시조에 공력을 들이던 때에 사실 문학의 좀 바깥분이었던 문학 외적인 캐릭터이셨던 외솔이 시조에 아주 대단한 그 정열과 지속성과 또 균질성을 가지고 시조에 임했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외솔회에서 이렇게 최현배 선생님 이렇게 저작을 이렇게 다 잘 셀렉션을 해가지고 전집을 엮었는데 여기에 전문이 다 수록되어서 일반 독자들도 외솔 시조를 전체적인 면모나 한 편 한 편의 어떤 그런 성취랄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솔을 이렇게 국어학자나 독립운동가로 평가해온 오랜 관행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래서 그분이 시조라고 하는 민족 시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고 의외로 많은 작품을 균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창작해 왔다. 그래서 그것이 전집에 수록됐고 최근에 이제 비평가들이나 국문학 연구자들이 이제 그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평가하기 시작돼서 그 물꼬가 터진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가 지금 외솔 선생님의 창작의 어떤 큰 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것이 그 개인적으로 그 유 교수님께서 문학평론이라고 하는 그 분야를 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발굴된 건가요? 아니면 그 평소부터 갖고 계셨던 어떤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외솔의 문학 세계와 연결될 수 있었던 건가요? 최근에 학계에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시조 장르에 대한 좀 재발견 과정이 있어요. 사실 시조라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고색창연하고 일종의 좀 요즘 말로 올드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너무도 그런 일반적인 통념하고는 반대로 지금 시조를 쓰시는 분들은 어떤 매체나 또 등단 어떤 절차나 또 인적 구성이나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또 더 확장적이에요. 지금 그동안 시조 전체가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솔은 시조 시인으로 주목될 확률이 거의 없었죠. 그런다가 시조에 대한 발견과 외솔 선생님이 그 시조를 썼다는 것에 문헌적 근거도 확보하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과정도 또 그 외솔회나 외솔 시조문학 선양이나 이런 데서 또 개별적인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이제 외솔 선생님이 일제강점기하고 해방 후에 시조를 이렇게 다수 남기신 시인이라는 사실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사실이 된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조를 쓰셨고 또 그 세계가 어떠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조는 제가 뭐 이렇게 지금 기억에 한 100편 내외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편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김소월이나 우리가 아는 정지용이나 백석도 다 120편 내외 쓰고 시인적 생애를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외솔처럼 사실은 문학의 어떤 그 이제 외적 범주에서 주로 자기 정체성을 형성했던 분이 100편의 시조를 남겼다는 건 취미 활동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장르적인 자각을 가지고 쓴 건데 이분의 시조 세계는 이제 사실은 뭐 선생님의 그 우리가 잘 알려진 정체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시조 내용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말하자면 민족 고유의
정서랄지 사상이랄지 혹은 이제 국토 또 나랏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애정 또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애정을 그 이제 율문이적 형식으로 쓰신 경우가 많아요. 일제강점기는 또 그래서 또 민족적인 지향이 있는 거고 해방 후에는 또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또 그런 거고 그 사이에 잘 알려진 그 일제 말기의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인한 옥고를 치르시지 않습니까? 그 옥고 그러니까 영어 생활 과정에서 다수의 시를 쓰세요. 시조 시인 중엔 제가 가진 사례로는 유일하게 옥중시를 남기신 분이에요. 근데 그 편수가 많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면회를 오는 사람들에 대한 느낌이나 사실 옥중 생활이 고달프잖아요. 그래서 옥고라 그랬잖아요. 네. 고통스럽다고 해서. 근데 그게 뭐 거기서 분연하게 나는 그래도 지조를 지킬 거야 뭐 그런 시도 있지만 그래도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 한없는 그 고통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면모를 그런 거는 외소 선생님의 그 어떤 논문 형식에는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문학이 하는 그러니까 예술이 그런 이제 빛과 그림자를 다 보여줌으로써 인간 외소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것을 이 옥중시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항을 중심으로 한 민족 정서의 발견, 그 다음에 옥중시가 가운데 있고 해방 후에는 되찾은 나라에 대해서 이제 아주 뭐 이를테면 되찾긴 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펼쳐진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에 별로 이렇게 크게 만족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강직하게 이제 그 사회적 발언을 하시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3분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그 외솔 선생님의 시조의 특성이 한글 운동하고는 또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어요. 그게 잘 설명되면 사실 외솔의 시조가 이제 한글 운동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한 몸에서 나온 뭐 약간 이형동체처럼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 텐데요. 한두 해 전에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뭐 잘 알려진 그 흥행작인데 뭐 여러 그 캐릭터들이 나오고 서사도 있지만 제 기억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팔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주워 모아서 그 각 단어 하나를 해서 뭐 그게 방언 사전을 만들어요. 고유하게 살아있는 개별자들을 다 재현하려는 힘, 토착어나 방언이나 고어나 심지어 사어까지 다 보존해야 된다는 힘이죠, 그게. 말모이의 그 방언을 하나의 모든 개별자를 다 존중하는 그 마음하고 이 최연배 선생님의 이 시조에 나타나는 고어, 방언, 어떤 개인 조어, 그 다음에 문학적인 아어, 그러니까 아름다운 언어, 이런 것들은 논문이라는 레귤러한 형식에서는 불가능한데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최연배 선생님의 한글 운동의 캐치프레이즈가 뭐가 핵심인지를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그 조선어의 풍부함 혹은 이제 살아있음 아니면 확장성 이런 걸 만약에 국어에 대한 사랑의 어떤 본질로 본다면 오히려 그 실천은 예술적 실천인 이 시조에서 부분적으로 아주 뭐 전폭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언어적 이념이랄까 믿음이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례로도 외솔최연배가 등극이 되지 않을까. 작품 속에 그 한글 운동이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그런 연관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그 외솔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시조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더불어서 또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시조가 한 편 있으시다면 같이 이렇게 듣는 기회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울산광역시에서 울산은 이제 외솔 선생님의 고향이죠. 울산광역시와 이제 외솔회가 이제 이렇게 서로 소통해서 외솔 시조문학상이라는 이제 제도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시조 시인들이 아주 많으신데 그 중에서 이제 민족 정신과 이런 저항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시조를 쓰신 이제 중진 시인들에게 이렇게 발견해서 이제 말하자면 상을 드리고 격려를 하는 방식이죠. 이 외솔 정신이 시조 시인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승계되고 또 이렇게 확장되는데
이러한 그 지자체에서도 나서고 또 서울에서 외솔회가 이렇게 같이 노력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와 더불어서 저는 이제 뭐 외솔 선생님의 이런 텍스트가 이제 완결이 됐으니까 이제 사후적 평가 작업들을 이제 연구자들이 많이 나서서 외솔론이 이제 많이 나와야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후학들이 이제 말하자면 해석과 평가 작업을 더 축적해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측면하고 또 이제 연구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축적되는 측면이 같이 이제 이루어지면 그래도 외솔 선생님이 이제 국어학자, 독립운동가이다, 시조신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트라이앵글처럼 이렇게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외솔 선생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또 이제 자기의 기원이랄까 어린 시절이랄까 이런 것들을 회상하는 그 사실 서정시의 본령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시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향 생각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전반부 세연을 한번 좀 그러니까 옥중시 아닙니다. 아니고요? 해방에 나오셔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후기시죠. 후기시로. 후기시 중에 고향 생각을 한 세 수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 고향은 병영이다. 경상도 좌병영이. 날 길러준 이 고장이 언제나 나의 그림. 그림을 하나를 안고 또다시 들렸세라. 17세 홍한 소년 책 벗기고 떠났더니 70세의 흰머리로 못 잊어 다시 왔네. 길거리 닿는 아이야, 너는 누구 소자인가? 저 집이 초등학교 옛날에 배움 털세. 서당을 피하고서 옴 아들은 일신학교. 양숫자 처음 배던 일 아직도 선하구나. 이런 내용이 이어지면서 당신의 그 성장사랄까 또 어린 시절의 어떤 고유한 장면들, 기억들 이런 것들을 시조 안에 이렇게 녹여낸 작품인데 우리가 시조를 읽다 보면 자유시가 가지는 그 자유로움,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다변성이죠. 그런 것들이 절제되고 응축되면서 사실 많은 표현이 이렇게 생략되고 또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선생님께서 경상도 좌병령이 자기의 고향이고 거기서 17세 총한 소년이 책 벗기고 떠났는데 지금 70세가 돼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이제 나중에 고향에 가셔서 고향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때 고향 생각은 울산 그때 이제 울주군 이제 그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생각이고 사실은 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사라져간 것들에 대한 애착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 속에서 그 외솔 스님이 가지신 의미가 어떤지 그걸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얼개를 만드셔서 문학세계와 독립운동 이런 걸 좀 한번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독립운동의 최전선에는 당연히 무장투쟁이 있어요. 진짜 목숨을 걸고 폭탄을 던지고 싸우신 분들이 아주 많죠. 물론 한반도보다는 이제 당연히 국외로 나가셔서 하신 분들이고 그렇지는 않았지만 독립운동의 어떤 광의적 표현에서는 이런 분들도 다 독립운동이 아닌가 싶어요. 민족어를 지키신 분들. 그러니까 뭐 저기 전라남도 강진에 가면 김영란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뭐 독립운동 단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혹은 뭐 싸우신 것도 아니지만 그 일제 언어가 표준 언어로 이렇게 됐던 일제 말기까지 그 전라도 방언을 그거를 순결한 그대로 원형으로 시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독립운동 같아요. 그러니까 외솔 선생님은 이 무장투쟁과 그런 언어를 보존했던 그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독립운동의 중간쯤 계신 것 같아요. 조선어학회라는 그 모임과 또 하신 일과 결국 사건까지 됐던 그 사건은 무장투쟁의 과정을 닮았어요. 뭐 이렇게 내용 형식이 닮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그 싸움의 일환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해방이 된 대한민국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후자의 혁혁한 힘을 남기신 것 같아요. 결국 그럼으로써 보존된 게 있단 말이죠. 그 보존된 거는 사실은 그 나라, 주권 뭐 이런 관념보다는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 뭐 이런 것들의 그 남은 흔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쪽은 이제 한글갈이나 조선민족 갱생의 도나 외손 선생님의 그 학문적 저작 속에
전자의 측면은 많이 남았고 후자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문학 작품 속에 남아서 외솔이란 분이 평생을 그래도 이런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거기가 이제 어떤 선생님의 연원이라고 치면 그것을 이렇게 한쪽으로는 싸움으로, 한쪽으로는 어떤 예술적인 그 언어적 보존으로 이렇게 남기신 걸로 보면은 외솔 선생님이 독립운동가적인 어떤 성격은 양쪽에서 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조선어학회 사건을 겪으신 우리 훌륭하신 당시의 국어학자 선생님들, 그 중에서 이제 북으로 가신 분도 있고, 그때 돌아가신 분도 있고,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 중에 외솔만이 그래도 이렇게 문학이라고 우리가 통칭할 수 있는 작품들을 남겨서 오히려 그분의 학자로서의 비전을 예술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실물적인 근거를 가진 사례로도 우리가 읽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 수많은 국어학자들 중에 외솔 선생님의 특징 중에 하나를 그런 여기 문학적 신뢰로 이렇게 보시면은 어떨까 하는 게 오늘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문학평론가이면서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유성호 교수님 모시고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다고 할 수 있는 외솔 선생님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 특히 그 시조를 또 한편 들으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